지금 말씀드리는 시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4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 내일이죠. 이 트럼프가 이란의 최후 통첩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이었었는데 하루 연장을 해줬고, 이란이 방금 미국의 휴전안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미사일까지 날렸습니다. 전쟁이 앞으로 더 확전 국면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협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리플 XRP 가격이 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이유를 확실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트럼프가 원래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요구하면서 안 열던 발전소를 전부 다 부수겠다고 했죠. 처음에 48시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일 늘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10일을 늘렸고요. 이번에 또 하루를 늘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 연장인 건데, 이란이 여기서 가만히 맞고만 있느냐? 또 전혀 아니에요. 이란이 미국이 보낸 휴전 제안을 전부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키스탄을 통해서 답변을 전달을 했고, 단순하게 싫다 정도가 아니라 역으로 10개 정도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란 제재를 전부 풀어라. 또 전쟁으로 파괴된 시설을 재건해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대한 공식적인 체계를 새로 만들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상황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란은 우리가 먼저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미국도 이거를 수용해 줄 수가 없는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란 측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스라엘 방위군은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가지고 요격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계속 타격해라고 군에 지시했고요. 협상 테이블이 열려있는 상황인데 또 동시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쟁 이야기고, 이게 지금 XRP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석유가 지나갈 수가 없죠. 석유가 못 지나가면 유가가 폭등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석유만 막히는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 자체가 막혀버려요. 지금 전 세계 은행들이 해외로 돈 보낼 때 쓰는 시스템, 스위프트죠. 마치 국제송금의 고속도로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제재가 강화되면 이란은 물론이고요. 이란과 거래하던 나라들까지도 이 고속도로를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과거에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했었죠. 그때 러시아랑 거래하던 나라들, 그 대한 결제 수단을 찾아 나섰었고, 그리고 지금 이란 상황도 비슷한 구조죠. 이란에 대한 제재가 더 세지면 중동과 아시아에서 스위프트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플, 그러니까 XRP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정확히 이거죠. 은행 간의 국제 송금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거. 기존 스위프트로 해외 송금을 하면은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가 걸리고요. 수수료까지도 수만 원입니다. 리플 넷을 쓰면 4초가 걸리고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리플이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이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팩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또 제재가 강화될수록,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할수록 스위프트 기반의 국제송금 시스템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대한 결제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는 커지겠죠. 리플 XRP가 그 대안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자면은, 이란이 내건 10개 조건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재 전면 해제해라. 호르무즈 해협 공식 통행체계 마련해라.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조건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요, 제재가 풀리면 이란과 다시 거래가 시작되는데 그때 기존 스위프트만으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전쟁 동안 끊어졌던 금융 연결을 다시 잇는 과정에서 이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제재가 더 강력해지고 또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그 대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리플 XRP한테는 꽃놀이패,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전쟁이 합의로 끝나든 확전으로 끝나든 어떤 경우에도 국제송금 인프라 재편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편 과정에서 XRP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와 있는 전망들을 보자면요. 최근에 AI 기반의 분석 모델 3개, 이 그록이랑 챗GPT, 그리고 클라우드가 공통적으로 내건 전망이 있는데요. 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XRP가 3개월 이내에 $2.50, $5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국 내부 암호화폐 관련 법안까지도 통과된다.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즉시 최대 $8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요. 반면에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서 투매가 나오면은 XRP 0.8달러에서 1.1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장밋빛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요, 양쪽에 대한 시나리오가 전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미 XRP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져 봤자 많이 못 떨어지고, 근데 상승하면 몇 배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률은 높은 구간이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48시간 동안 고래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약 13억 개 XRP를 매집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가격이 이렇게 불안한 구간에서 큰 손들이 매수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 바닥 근처라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떨어져도 리스크가 별로 안 크고, 근데 올라가면은 기대 수익률이 뭐 2배, 3배까지도 가다 보니까 저점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고래가 매수한다고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개인분들께서 공포에 팔고 있을 때 이 큰 손들은 반대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역사적인 패턴상 시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유를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여러 가지 갈래 시나리오가 있겠지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 이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럼프가 시한을 또 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이미 여태까지 3번 정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 48시간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끌어왔죠. 트럼프가 강경한 말을 계속하면서도 이 실제 공격 시점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고, 또 동시에 협상이 잘 되고 있다, 타결 가능성 크다, 이런 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보면은 깊이가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도 했고, 폭스 뉴스에서는 내일까지 타결될 거다, 이렇게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 트럼프는요,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도 실제 전면 공격보다는 협상 카드를 끝까지 쥐고 있으려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정말로 공격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은 시한이 한 번 더 연장되거나 부분적인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는 안도감이 퍼지겠죠. 안도감이 퍼지면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돈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XRP는 어떤가요? 전쟁 국면으로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반등폭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이란의 최후 통첩 시한이고요. 이란은 휴전을 거부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국제송금 인프라 재편이라는 이 큰 흐름 안에서 XRP는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내일 9시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 긴급 분석 바로 올려드릴 예정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트럼프가 4번째로 시한을 연장을 하면요, 그때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어떻죠?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여기선 지금 돈이 몰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소규모의 알트코인을 얻었습니까? 오늘만 보더라도 80% 가까이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죠. 왜 이렇게 다른 알트코인들은 상승을 잘 하는데 리플, XRP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지루할까? 이 메이저 코인들을 안 오를까에 대해서만 불만과 탓을 하는 것보다는요,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활용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리플 XRP를 지금 비중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리플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고 리플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자주 찾아오는 시장이 아니고요. 알트 시장에서만큼은 빠르게 회복하기 좋은 시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리플 비중을 정리하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적당한 일부 비중 혹은 상황에 맞게 알트를 공략하셔가지고 여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리플 평단을 낮추거나 리플을 추가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지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한 중요 타점뿐만 아니라요, 알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들도 결국에 지금 알트 단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겠죠. 내가 리플을 좋아한다고 해서 리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코인 시장 전체를 보는 이런 시야를 키우신다면 지금 시장 나쁘다고만 생각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리플을 하는 게 뭘까요? 리플 XRP 크게 상승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수익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에다가 이 비중을 맞추시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